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처음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4년 정도를 거주를 하고, 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면서 유학과 이민을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일본도 살아보고 또 독일도 살아보고, 다양한 한국에서도 물론 살아보고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캐나다의 단점이 뭐가 있었을까?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살면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면서 제가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안 좋았던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점은 캐나다의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토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의견이 조금 다르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단점 첫 번째로는 의료 시스템인데요. 일단 영주권자와 그리고 시민권자에게는 이게 무료로 제공이 돼요. 물론 유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거나 하면은 그 학교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리고 어학연수생들은 물론 그 어학연수에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무튼 영주권자와 캐네디언 시민권자에게는 이 모든 시스템이 무료인데요. 물론 그 중에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죠. 예를 들어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든지 의사를 만나서 뭔가 상담을 해야 된다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료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서 급성 신우염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춥고 근데 땀은 엄청 나고, 그런데 뭐를 먹으면 바로 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저는 겪은 일이어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약도 사다 먹고 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갔는데 저는 그때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리고 계속 이 속이 안 좋아서 계속 물을 마시거나 뭐를 마시기만 해도 토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담당 간호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제 나름대로는 이거는 응급실로 가야 되는 정도의 문제고,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응급실로 갔었을 만한 상태인데, 저를 그냥 방치를 해두고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때 그냥 농담으로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자연 치유되는 줄 알았다. 기다리다가 그냥 자연 치유되는 줄 알았다 라고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기다리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캐네디언들은,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 아니면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으면 콜인식이라고 하죠.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라든지, 아니면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고 가거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병원을 가서 아프기 전에, 아프려고 할 쯤에 미리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기다릴 수도 있고 3시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플 때까지 그거를 방치를 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그냥 조금의 보험료를 조금씩 내고 바로바로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바로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게 무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료라고 하니까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몸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대기를 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두 번째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특히 제가 살았던 토론토는 물가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토론토 시내 중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10년 전에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꾸준히 거기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렌트비가 막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토론토로 넘어오신 분들은 뭐 원룸 하나 하면 거의 2,0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2,000불이면 200만 원 정도거든요.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우유 1리터짜리는 거의 한 4, 5불 해야 돼요. 4,000원, 5,000원 정도 해야 하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뭐 포도면 뭐 이런 것들도 뭐 6, 7, 8, 9불은 그냥 넘어요. 조금만 채도. 그래서 살면서 정말 장을 보러 가기 약간 두려운 그런 게 또 있었죠. 물가가 물론 1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캐나다가 이제 물가를 점점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년 정도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이 물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다양한 인종들이 사냐면, 지하철을 이렇게 딱 타면 그 칸에 제 맞은편에는 중국 사람, 그 옆에는 인도 사람, 그 옆에는 백인, 그 옆에는 중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 제 옆에는 또 다른 러시아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론 그 중에는 캐나다 사람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내 나라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어차피 내가 여기서 잠깐만 살고 나갈 건데 그런 룰을 그런 법규를 다 지킬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이민자들 속에서는 유학생들도 많고 잠깐 몇 년 살고 대부분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인종차별인데요. 물론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인종차별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인종차별의 의미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코리아타운이 있으면 또 차이나타운도 있고, 폴리시타운도 있고, 러시안타운도 있고, 또 주이시 타운도 있고, 그 유대인 타운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인종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대놓고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예를 들어 속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백인이 동양인을 무시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기네 민족끼리, 자기네 인종끼리 모여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자기 동네에 외부 인종이 들어오거나 하면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차별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매니지먼트, 소위 말해서 그냥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오피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는 요리사라든지 셰프라든지 아니면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 밑에는 청소부라든지 하우스키퍼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위에는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종차별이 없고 캐나다가 여러 나라 인종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잘 찾아보면 제일 위에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요리사라든지 좀 관리해주는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동양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라든지 하우스키핑을 해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남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차별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닐까. 결국에는 그 매니지먼트를 대학을 나오고 분명히 그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아시안도 있을 거고 남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딱 그렇게 그렇게 틀이 잡혀 있었어요. 틀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만큼 동양인을 대놓고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러 나라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느꼈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의료 시스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세 번째로 여러 나라 인종이 살기 때문에 본인의 나라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다. 이 정도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따로 아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비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번에는 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의 삶과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의 삶에서 제가 느꼈었던 장점들을 정리를 해서 그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